한번 가볼게요. 민주당 때리는 것도 지쳤는데 뭐 될 때까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50일 남았다. 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일단 말은 훌륭하지. 근데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네.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도 못했는데 네.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거 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마음이 동하지 않느냐. 저 이야기를 듣고 왜 파이팅이 안 생기냐 하는 거지. 신뢰감이 전혀 없어. 그냥 양치기 소년인 거죠. 그동안 하겠다, 임기 안에 뭘 하겠다, 회기 안에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가 되면 우리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돼요.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진짜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의지랑 실행력이 진짜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 기자회견 발표하는 것도 좋은데 필요한 일이죠. 하겠다. 그러면 후속 조치로 저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30일 동안 퇴근하지 말고 비상대기 해라. 비상대기 하고 이런 스케줄로 상정시켜서 우리 밀어붙여야 된다. 이 상태로 그 윤석열 취임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정말 목숨 걸고 하자. 이렇게 의원총회까지 열었다면, 야, 윤호중 진짜 하겠는데, 그 후속 조치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했으니까는 의원총회는 내일 하고, 그러면 소위원회 소집은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기자회견 했으면은 오후에 바로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결기를 보여줘야지.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야. 파이팅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했잖아. 시장이나 도지사로 있으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해본 사람이라 한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말만 앞세우시는 분으로 이제 물론 그거 있어요. 언론개혁법이잖아요. 왜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엔 연말로 미뤘다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 물론 그 지점에서는 분명히 청와대에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건 급작스럽게 밀어붙이면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던 메시지 중에 이걸 통과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마무리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뭐 법사위원장 절대 안 넘겨줄 거야라고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윤호중에 대한 불신을 갖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는 배정받잖아요. 예. 곡성에서는 안 그러지. 정해진 학교만 가야 되잖아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대도시에서는 뺑뺑이 돌려야 되잖아요. 가장 배정받기 싫은 중학교가 윤호중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야수님 말처럼 진짜 뭔가를 하겠구나 50일 동안. 문제는 좀 50일 남았으니까. 그렇죠. 하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 그래도 좀 마뜩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윤호중이 좀 정신 차리고 해보려나? 근데 이게 아니라 말만 계속 앞세우니까. 거기다가 윤호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 너무 지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그렇다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 만나서 항상 화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냐고. 정경심 교수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국회의원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러면 다 멀쩡한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브하냐고. 그렇게 당했으면은 좀 긴장하고 뭔가 좀 싸우는 준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호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읽고 외양간 거치는 게 문제지.
물론 이거라도 늦지 않았으면 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긴 한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동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건 당장 민주당 내 수박들한테 제동 걸려. 당선자 무시하냐? 당선자 발목 잡기 하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작년 2월 달에 그 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꿈쩍도 못하고 있었던 거에 딱 1년 걸린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기라서. 그럼 50일 안에 해야겠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겠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 되면 예. 지지층이 붙을 거 아니야. 이거라도 빨리 해라.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청 앞에 화환이 엄청 놓이고 있다 그러죠. 예. 김호수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윤석열 때처럼 쫙 지금 뭐 그 사진 제가 보니까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것보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렸어. 그 5만 원짜리 계좌하면 예. 문구만 정하면 계속해서 지금 놓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화환이 엄청 배달된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연맥이라는 것보다는 윤석열 네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한 말 지켜라 같은 거거든요. 김호수는 그걸 잘 버티라는 거고 예. 실제로 그럼 여기다 관련해갖고 대장동 수사, 특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결기 있게 싸우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결기 있게 이걸 할 건 하고 정권을 인수를 하고 내줄 땐 내주더라도 민주당이 만만하지 않겠구나. 같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50일 남은데 이게 또 뭐 정권 뭐 새로 당선된 쪽 눈치 보고 막 이러면서 흐지부지 하다가 인수위원회 끝나고 취임식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왜 당선자 눈치를 봅니까? 항의 문자 보내는 그 지지자들 눈치 왜 안 봅니까? 왜 그거 항의 문자는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찡찡거립니까? 진짜. 너무 그 의원들한테 화가 납니다. 그렇게 문자 폭탄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움직여달라는 목소리이지 당신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움직이고 있냐는 그런 목소리인데 당원들 가입이 이번에 많이 늘었는데 그것도 특정인에 대한 팬덤이니까 이 목소리가 과대표집될 수 있다. 뭔 개소리입니까 진짜. 그 목소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목소리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제가 개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지자는 이상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10가지일 때 정치인들이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2가지면 이상을 갖고 있는 지지층의 주장이 있을 때는 5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가지를 주장했을 때. 근데 이것마저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물론 너무나 좀 비열하거나 비인간적 방법은 저는 반대예요. 쌍욕을 쓴다거나 예. 인간 이하에 취급한다 이건 반대지만 지지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목소리를 반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인 거지. 나중에 있잖아요. 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관심 없이 그냥 쓰러져 가는 거야.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지지자들인 거죠.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일어서잖아. 민주당이 잘하면 한없이 박수 쳐줄 거고.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본인들 스스로가 고맙다고 느끼는 거지. 저 지지하는 새끼들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정치를 접으십시오.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세비 받겠다고 무슨 뭐 권력을 잡아갖고 내가 이권 챙기겠다고 하는 거라면 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래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지지층의 목소리와 생각을 정치권의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 거지. 예. 그럼 문자 조금 온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일부 비열한 뭐 이낙연계 정치인들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내가 봐도 정치 잘못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지지한 이낙연 최측근 어쩌실 건데요? 윤석열 지지한
일부 민주당 당원을 참칭했던 그 자질을 어떻게 할 건데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내가 봤을 땐 진짜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세력은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딱 콕 집어서 한 명 집으라면 저는 이낙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똥파리들이 윤석열 지지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이낙연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했던 그 세력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낙연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민주당 식구인데 우리 민주당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때조차 자기 최측근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발표했을 때조차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대장동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맹렬하게 물어뜯었으면 경선 끝나고 화해하면서 내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한마디 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매듭 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끝까지 검찰한테 빌미를 주냐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작은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세력들이 뭐 지방선거 때 공천권 뭐 나눠먹기 하려고 뭐 배재정이 뭐 비대위에 들어가고 요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한 명은 또 당대표 경선 나올 거 아니야. 뭐 그람 모여가지고 전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대선 경선 과정 지나고 나서 후보로 뽑혔을 때도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재명 후보 좋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내가 전에 들은 바가 하도 많아갖고 어떤 이재명 후보랑 관련해서 공약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나올 때마다 뒤에서 씹었던 사람들이에요. 선거운동은 열심히 뭐 선거운동이 이제 막 대선 일이 가까워지니까 했던 사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떠나서 윤석열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제해달라. 여긴 민주정당이다. 경선 끝났는데 이제는 이재명 지지해야 된다. 목소리 한 번도 안 냈던 사람들. 왜 안 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씹히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이용해 먹을 땐 실컷 이용해 먹고 뒤로 돌아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래놓고 비대위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저는 가장 사실 개인적으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래 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밭 갈고 씨 뿌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재명 후보님을 다음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들여보내자라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에 대선 나오려고 이재명 후보님이 안 나오기를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정치계를 떠나게 만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민주당 안에 이렇게 상주하고 있는 몸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간판으로 누구를 세워요. 그게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똥파리라고 하는 세력을 이용해 먹으면서 실제로 그랬잖아, 왜. 한참 대장동 뭐 변호사비 대납국 이런 게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제기하는 놈 결혼식에 뭐 화환 보내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막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화환 보내면 겁나 성공한 줄 알아. 그렇죠. 이 새끼들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무슨 짓거리 했는지는 혹시나 가서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 선거 막판에 가는데 이런 거야. 앞으로 죄대로. 그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롱한 놈들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해왔던 놈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경선은 이렇게 끝났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 과하게 비판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메시지 한 매로 냈어? 그냥 양아치들 이용해 먹을 때는 엄청 이용해 먹었어. 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청부 살인 하듯이 네. 이용해 먹었는데 막상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맥락이 지금 한편으로는 비대위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물론 윤호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배재정 집어넣는 거 보면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왜냐하면 배재정 같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경선을 할 때 너무 네거티브가 과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저건 좀 심했다. 그러면 예. 경선 끝나고 유감 표명 한 말 안 했다고. 아니 내가 이 사람 이재명 싫어.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 지지해달라고 한 거야. 뭔 속마음에 어떤 게 뭐가 있었던 거냐고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또 비대위에 들어가요. 왜? 이 비대위는 6월달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 몫이 좀이라도 빠질까봐 집어넣는 거야. 푸나님 그 저녁에 개인 방송할 때 그 전화 통화에서도 드러났지만 각 지역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열심히 했던 의원들 중에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안 뛰었던 사람들 다 뻔히 보인다고요. 문자 한 통 안 보내고 결국에는 당 눈치가 보이니까 그 투표일 전날 투표해 주십시오. 문자 한 통 떨렁 보내고 돌아다니며 인사 한 번 안 했던 지역구 의원들 겁나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TV 나오면서 윤석열 비판하고 막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그 태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망친 게 그릇만 봐봐봐요. 이해찬 대표가 180석을 만들어 놓고 물러나죠. 그리고 이제 누구의 대선 플랜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8개월짜리 당대표 할 수 있게끔 당헌 당규 바꾸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총재 출신으로 당대표에 올라왔잖아요. 그 패착이 지금까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 대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낙연이 총리할 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요. 쭉 이어져 오는 과정에 되게 어떤 그 언론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결국에는 조국 장관 물러나게 만드는 어떤 그 흐름과 그 세력들. 결국에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검찰청 앞 같은 데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서 뭔가를 했지만 나중에 뭐 공수처 같은 게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조국 하나 못 지키는 이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80석을 딱 지어주니까 그럼 뭘 했어야 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검찰 개혁도 민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잘 못 사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피해자야.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잘 사는 놈이 가해자인데 검사 출신 전관이 들어오면 내가 지는 거예요. 검찰의 기능이라는 게. 그러면 그때 원내대표 하던 사람이 누구야? 물론 뭐 중간에 뭐 임기가 딱 겹치지는 않지만 법사위원장 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이 과정들 속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흐름을 망가뜨린 주범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가 심했던 사람들이고 그 세력들은 윤석열 지지해버리고 최측근은 윤석열 지지해버리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력은 정확히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재명 자기들이 흠집낸 만큼 선거에 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우리가 이건 정말 과했다라고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써야지. 비대위에다가 숟가락 얹는 행태를 보고 정말 역겨워서 나 죽는 줄 알았다니까. 최소한 배재정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자신들이 이재명 흠집낸 만큼 표를 덜 얻어서 진 거라니까. 자신들이 개혁을 못 해갖고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뭐 독재 프레임에 안 걸리려고 미루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지층의 결집도는 떨어지지. 민주당은 남들이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물은 정당됐지.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뭔가 발로 뛰어가지고 약진을 시켜놓은 거야. 예. 여기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호중 비대위에 윤호중이 사람 자체도 못 믿어온데 배재정까지 포함되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 비대위원이지 그냥 이낙연의 그림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지금 비대위원들을 보면서 너무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낙연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잠시 미국을 갔다 올 테니까 엄중히 비대위를 지켜주십시오. 가시긴 했어요? 몰라요. 그랬다 그러대. 아니 근데 가겠다라고만 했지 가신 거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 그럼 중요한 건 아니고. 아니, 저 제일 중요해요. 간 것처럼 하면서 안 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흔들고.
자, 어찌됐건 윤호중 비대위가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잘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감시를 해야만 그나마 덜 잘못할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 최선을 안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비대위원장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윤석열 못지않게 귀를 막고 사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또 밤에 정규 방송 시작되니까 밤에 이제 성동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